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은요, 좀 많죠, 장수로는. 하지만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대상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너무 싫죠, 그죠? 하지만 이거는 대상자가 자립적 생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신체 활동 지원 앞에서 한 건 어땠어요? 약간 직접적으로 만지는 것들이었죠. 세면, 머리 감기기, 몸단장, 배설, 식사, 목욕, 체위 변경. 하지만 일상생활 지원은 뭐다? 간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세탁, 청소. 어때요? 이거 투리쌤이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뭐예요? 일상생활을 지원해요. 우리 대상자, 아들과 남편이 학교 가고 회사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집에서 일상생활 지원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 지원 원칙은요, 대상자의 질환 및 특성을 이해하고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파악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대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거예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요. 대상자의 뭐를 최우선으로 해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라입니다. 잔존 능력을 파악해서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계속 나오죠.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입니다. 우리 앞에 신체 활동 지원도 직접적으로 해주지만 전적으로 해주는 건 없었어요. 최대한 스스로 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결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으셔야 되고요. 물품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고 함부로 옮기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떻게 해요? 상세히 기록하세요. 일회용품 사용은 가급적 어떻게 해라? 자제해라 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해라 아닙니다. 위생을 위해서 이런 말 나오면 일회용품 사용은 가급적 자제합니다. 어때요? 필요한 부분은 해야겠지만 뭐 그릇을 일회용으로 쓴다거나 컵을 일회용으로 쓴다거나 하는 건 안 되죠. 이 식사 준비에서는요, 질환별 식사 관리가 가장 중요했죠. 원칙, 조리 방법, 노인의 특성, 영양소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식사 준비의 원칙은요, 제때를 골고루 알맞게 먹는 거예요. 혼자 사는 대상자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을 만큼 어떻게 준비해라. 한꺼번에 준비하지 말고 한 번에 드실 수 있을 만큼 나눠서 통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식재료의 준비는요, 대상자의 질환 및 음식 섭취 능력에 따라 해주시고요. 저장 능력이 없으면 부드러운 재료, 작은 크기 해주시면 되고요. 씹는 기능을 해주시면 되죠. 연화 능력, 꿀꺽 삼키는 능력이죠. 떨어지는 분은요, 재료를 푹 끓이거나 다지거나 믹서에 어떻게 해서 갈아서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연화 능력이 떨어지는 분에게 어때요? 물같이 해주면 어때요? 사례가 더 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갈아서 준비한다. 한 번에 섭취하지 말고 소량씩 나누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볶기는요, 고온에서 단시간 볶아내는 거고요. 채소를 살짝 데쳐서 볶으면 어떻다? 기름을 덜 쓸 수 있다입니다. 삶기는요, 채소는 부드러워져 먹기 쉬워지고요. 육류는 오래 삶으면 어때요? 부드러워져요. 하지만 생선은 안 된다. 튀기기. 기름이 적은 게 좋아서 튀기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양하셔야 되고요. 무침은요, 식초나 소스로 무치면 어때요? 식욕을 돋군대요. 그래서 어때요? 너무 소금을 치지 말라. 이 말이겠죠? 무침은 식초나 소스로 무치면 식욕이 돋기 때문에 식초랑 소스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찜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좋다 했죠? 처음에는 센 불에서 약한 불로 가시는 거고요. 담백하고 어떤 맛? 부드러운 맛이 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굽기는요, 오래 구우면 딱딱해지고 수분이 없대요. 날아가 버립니다. 노인의 특성은요, 에너지 요구량은 감소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잉으로 섭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화 능력이 감소되고 식욕이 저하됩니다. 치아 손실 및 씻기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감각 기능 저하, 침분비 감소, 장운동 감소가 노인의 뭐예요? 식사에 안 좋은 영향력을 다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냐? 에너지 요구량이 어떻게 해요? 감소된다 그랬죠. 우리 노인이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하진 않겠죠. 막 많이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니까
아프셔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에너지 요구량이 감소함으로 열량은 과잉 섭취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양질의 단백질을 먹어라. 두부, 생선, 지방 제거 육류, 우유 등이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단순당 어때요? 짧은 거였죠? 설탕, 꿀 이런 거 어때요? 안 된다. 어떤 거 먹어라? 복합당질 먹어라. 그래야 어떻다. 당이 천천히 올라간다. 복합당질에 뭐 있었습니까? 올리고당. 이런 거 있었습니다. 긴 거. 지방 소화 기능 저하기 때문에 섭취량을 어떻게 해라? 제한해라. 필수 지방산은 부족함으로 어때요? 많이 먹으라는 거죠.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기 위해 적절한 지질을 드셔야 된다는 거고요. 동물성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거는 안 된다고 했어요.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기 위해 적절한 지질을 먹되 동물성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것은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색의 식품은 어때요? 맛, 향, 건강에 좋습니다. 옷의 컬러푸드를 골고루 먹어주시면 좋고요. 우리 건강에 이로운 식물성 화학물질 뭐라 그랬습니까? 어려운 말 있었죠. 피토케미컬 식품이었는데요. 어려워요. 많이 드시면 좋아요. 토마토, 브로콜리, 양파, 강황, 블루베리가 우리 피토케미컬 음식에 속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당뇨병은요, 과식하면 어때요? 당이 올라가죠. 그래서 과식은 안 돼요. 단순당 안 돼요. 복합당 드시라고 했습니다.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이나 생초소를 드시고요. 혈당 지수를 고려하여 식품을 선택하세요. 혈당 지수가 어떤 게 좋다고 했습니까? 낮은 게 좋다고 했어요. 음식으로는 앞에 문제 풀어볼 때 했으니까 모르겠다 싶으면 한 번 더 가서 봐주세요. 지방 섭취를 줄이고요. 비타민과 무기질을 어떻게 충분히 섭취하시고 술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절주 아니고 금주라 그랬어요.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어떻게 해요? 규칙적으로 해야 어떻게 해요? 혈당이 잘 유지됩니다. 고혈압에서 중요한 거는요. 소금이에요. 동물성 지방이에요. 그죠? 고혈압은 소금, 동물성 지방, 카페인 함유 음료, 알코올 어때요? 다 안 돼요. 뭐 먹어라? 칼륨, 복합당질, 섬유소, 양질의 단백질 먹어라 했어요. 그리고 나오죠. 피토케미컬이 함유된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라 그랬어요. 피토케미컬 기억나세요? 건강에 이로운 식물성 화학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음식이거든요. 토마토, 브로콜리, 양파, 강황, 블루베리입니다. 적절한 체중 유지는 고혈압에 중요합니다. 씹기 장애와 삼킴 장애가 있으면요. 밥을 국에 말아 먹지 말아야 돼요. 떡류나 국류는 잘게 잘라서 드셔야 돼요. 먹지 못하게 한다. 이거 아니고요. 잘라서 주신다입니다. 과일은 자르거나 긁어서 주시고요. 유제품은 어때요? 우유같이 꿀꺽꿀꺽 먹는 거는 씹기장애, 삼키장애 어때요? 특히 삼킴장애에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떠먹는 요플레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변비 때는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금기가 아니면 하루 8잔 이상 드셔야 되고요. 식이 섭취 또한 중요해요. 뭐랑 뭐요? 수분이랑 식이 섭취입니다. 도정 과정을 적게 걸친 통곡류 및 감자류, 생채소, 생과일, 해조류, 건과류, 골다공증은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뼈랑 뭐랑 연관 있어요? 칼슘입니다. 우유 및 유제품을 1일 1회 이상 섭취하시고요. 1일 1회 나오죠. 콩이나 두부 요리, 색이 진한 녹색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 커피나 탄산음료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 돼요. 왜냐?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우리 골다공증 생각나면 뭐 기억나세요? 골다칼디, 골다공증에는 칼슘을 먹는데 뭐랑 먹어라? 비타민 D랑 먹어라 했습니다. 우리 골다공증 약, 칼슘 제제 약 먹을 때는요. 우유랑 같이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맞습니다. 식품 어떻게 해라? 유통기한을 꼭 지켜주시고요. 포장을 개별하게 되면 다른 용기에 넣어서 냉장 또는 냉동하라고 했습니다. 냉동식품을 재냉동하면 어때요? 안 된다고 했어요. 세균이 번식해요. 조리식품은 어때요? 냉장 보관하셔야 됩니다.
안전한 식품의 5. 첫째, 청결 유지. 식품을 다루기 전, 또 중간중간에도 손 씻기 해주셔야 된다 했어요. 조리 전, 음식 먹기 전, 외출 후, 화장실 후에는 꼭 손 씻기 하셔야 되고요.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은 어떻게 해라? 분리하셔야 됩니다. 별도의 용기, 도마와 칼 구분해서 사용하시는 건데요. 어때요? 과일칼, 육류칼, 생선칼, 닭칼, 뭐 이런 거 도마 다 따로 있으면 좋은데 순서를 지켜라. 없으면 말이에요. 뭐부터 해라? 과일부터 써라. 그 다음에 육류, 그 다음에 생선, 우리 닭. 생각보다 닭에 세균 같은 게 많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닭입니다. 과일, 육류, 여기까지 기억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마지막은 닭이고요. 그 앞에 생선. 과일, 육류, 생선, 닭순입니다. 완전하게 익히셔야 돼요. 조리되었던 식품은 완전하게 재가열, 미지근하게 재가열 안 됩니다. 완전하게 끓을 때까지 재가열해서 드신다 이 말이죠.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하셔요.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두면 어떻다? 안 된다. 부패하기 쉬운 음식은 즉시 냉장고에 넣는다. 조리한 식품을 먹기 전에 어떻게? 뜨겁게 데운다. 냉장고 안이라도 장기 보관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라. 아닙니다. 냉동식품은 어디서? 냉장고에서 해동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실온은 온도가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녹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냉동식품은 냉장고에서 해동하시는 거예요. 요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하는 거랑. 우리 어때요? 빨리 해동시키고 싶어서 실온에서 해동합니다. 저도 그래요. 냉장고에 놔두면 잘 안 녹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냉장고에서 해동시키는 게 답이에요. 외우세요. 내가 틀렸구나 하고. 안전한 물과 원재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식품별로 보관 방법 있었죠. 어떻게 해라 다 나온 거 잘 아시리라 보고요. 달걀은 뭐다? 체크. 뾰족한 부분이 어디다? 아래다입니다. 냉장은 5도씨 이하, 냉동은 영하 15도씨 이하였어요. 우리 놓을 때 용기를 어떻게 해요? 꽉 붙여 놓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냉기 순환을 위해 용기 사이를 띄워서 보관해 주셔야 돼요. 이 식기 관리는요, 바로 세척하셔야 되고요. 싱크대 배수구 등도 어떻게 해요? 식초 등으로 소독하셔야 됩니다. 우리 락스 나오면 맞다, 틀렸다, 틀렸다입니다. 수세미는 어때요? 그물로 된 걸 사용하셔야 되고요. 고무장갑은 안팎으로 씻어주세요. 설거지 순서 기억나실까요? 모르시겠으면 앞으로 넘겨서 한번 보세요. 컵부터 시작합니다. 밥그릇이 먼저인지 국그릇이 먼저인지 기억하지 못하겠다 하시면 앞에 문제풀이 가셔서 한 번 더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복리 침상 청결 관리입니다. 침상은요. 정돈 시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우리 잠자는 데죠. 대상자나 요양보호사에 필요한 물품은 어떻게? 손이 닿는 위치에 놔두시고요. 나머지는 잘 치워두셔야 돼요. 찾기 쉽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용기에 들어있는 물건 앞에는 찾기 쉽게 이름을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요? 손이 닿게 필요하게 주위에 늘어놓는다 하면 안 됩니다.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건 안 되고요.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우면 어떻게 보습성이 있는 걸 선택하세요. 우리 이불을 건조시키면 어떻게 된다? 보온성이 증가한다입니다. 이불 커버는 면 제품, 감촉이 좋아서 좋고요.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으로 인해 살균이 되어서 좋고요. 보온성 또한 올라간다 했죠. 걷을 때 가볍게 두드려 솜을 펴주면 됩니다. 건조 시간 언제라고 했어요? 10시에서 2시. 양모나 우리털은 그늘에서 말리고 면은 햇볕에서 말리세요. 그리고 언제 교환한다? 한 달에 한 번. 뭐 더러운 게 묻었으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아닙니다. 더러움이 묻으면 즉시 세탁입니다. 요는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며 습기를 어때요? 배출할 수 있는 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리넨유는요, 시트랑 베개 커버를 말하는 거고요. 주름이 생기면 안 돼요. 왜? 욕창이 생길 수 있죠. 한 장으로 요를 덮는 크기, 짙은 색 아니고 옅은 색입니다. 소재가 두꺼우면 어때요? 안 되죠. 풀 먹인 것 어때요? 안 되죠. 재봉손이 있는 거 어때요? 안 되죠. 왜 안 되냐?
욕창이 생길 수 있다. 자, 보세요. 시트는 소재가 두꺼운 거 어때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풀먹인 것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재봉선이 있는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요? 욕창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와상 환자는요, 3에서 5일에 한 번은 세탁하고 말려주셔야 돼요. 시트를 교환할 때 환기는 언제 하냐? 교환 중에 하라고 했습니다. 베개는요, 어때요? 습기를 흡수하면 됩니까? 우리 침 질질 흘리는데 베개가 습기를 흡수하면 어때요? 안 됩니다. 아까 위에 거는 뭐였어요? 베개 커버였고요. 지금은 베개 안에 걸 말하는 거예요. 열에 강하며 촉감이 좋은 거 사용해야 돼요. 적당히 형태가 유지되는 거, 딱딱한 정도는 기호에 따라 선택하시고요. 메밀 껍질, 식물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가 뭐라고요? 좋다고 했습니다. 높이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폭은 어깨폭과 동일하게 아닙니다. 어깨폭보다 20에서 30cm 정도 커야 됩니다. 감염 대상자는 모포와 베개에 커버를 씌워 커버만 매일 교환하십니다. 누가요? 감염 대상자는 베개 커버만 매일 교환입니다. 의복을 선택할 때는요, 입어서 기분이 좋고 피부에 자극이 없고 갈아입기 쉽고 흡습성이 좋은 걸 선택하셔야 되고요. 가볍고 느슨하고 보온성이 좋은 걸 선택하시는 겁니다. 움직이는데 불편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식이 과도한 거 어때요? 안 됩니다. 외출, 특히 저녁에 외출할 때는 무슨 색 입어라? 밝은 색 입어라고 했습니다. 신발은 굽이 낮고 폭이 좁지 않은 신발이 좋고요. 뒤가 막혀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슬리퍼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미끄럼 방지 신발 좋고요. 양말에도 미끄럼 방지 돼 있으면 더 좋습니다. 속옷은 어때요? 매일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얼룩이나 더러움이 심한 옷은 즉시 세탁. 새 옷은 어때요? 그냥 입으면 됩니까? 아니죠. 한번 세탁 후에 입으셔야 되고요. 평소 늘 입는 옷은 서랍 앞쪽에 정리하시고요. 수선을 할 때는 수선 후 세탁입니다. 잊지 마세요. 모직물은 방충제를 넣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우리 방충제였어요. 방습제 아니고요. 많죠? 힘을 한번 내보세요. 손을 쭉 뻗어보고 흔들어보고 다리도 흔들어보고 그죠? 세강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어깨 으쓱으쓱 한번 해보시고요. 대상자의 습관과 결정을 존중하고 세탁 표시 방법에 따라줍니다. 자꾸 나오죠? 수선 후 세탁. 실금이나 하열한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고하셔야 됩니다. 대상자에게만 보여준다.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보고하시는 거고요. 바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 어때요? 버리지 말고 보여주시고 버려도 되냐고 하면 버려주시면 됩니다. 오염이 심할 때는 불리거나 부분 세탁하시면 됩니다. 세탁의 방법은요. 불리기 있죠? 분해 요소, 세제, 고형 비누, 가볍게 문지른 후 애발 빨래, 얼룩은 비빈다?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죠? 두드린다. 본 세탁은요, 반드시 세탁 표시에 따라줘야 된다고 했어요. 삶는 거는요, 면직물, 속옷, 행주, 걸레. 세탁 후 합성 세제나 비눗물에 세탁물을 반쯤 담아주시면 되고요. 삶을 때는 뚜껑을 어때요? 덮고 상하래요. 열고 삶으면 어때요? 옷감이 상한대요. 저는 열고 삶았거든요.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삶으시고 삶기 전에 세탁하시고 세탁하고 삶는 거예요. 그죠? 세탁하고 삶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삶을 때는 뚜껑을 덮고 종류나 색이 다른 거를 한꺼번에 삶을 때는요. 비닐봉투에 묶어서 비닐이 닿지 않게 하라는데 좀 어렵죠. 탈수하기는 지나치게 탈수하면 안 돼요. 주름이 지고요. 의류가 손상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헹구기는요. 헹구기 전에 탈수를 하죠. 2, 3회 헹구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섬유 유연제를 넣습니다. 냄새는요. 붕산수에 담가 두면 좋다 그랬네요. 이 붕산수 담가 놓고 헹구냐? 아니요. 헹구지 말고 탈수하시면 됩니다. 건조하실 때는 주름을 펴서 형태를 바로잡아 곧바로 말리시고요. 흰색 면직물은 햇볕에서 건조하고 살균하세요. 합성 섬유 의류, 색상, 무늬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늘에서 말려야 돼요. 왜? 변색되기 때문이죠. 그늘 표시 뭐라 그랬어요? 제가 햇볕 그려놓고 햇볕에다 이렇게 막 색칠해 놓으면 어때요? 반쯤.
요거 그늘에서 말리라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헷갈리기 쉬워요. 지금은 안 헷갈릴 것 같죠? 니트, 통기성이 좋은 곳에서 채반 등에 어떻게 펴서 말려라. 청바지는 뒤집어서 말려라. 잘 마르고 색이 바래지 않는다네요. 지퍼는 말릴 때 어떻게 해요? 열어두세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안쪽까지 잘 마르겠죠. 세탁 후 관리는요. 의복 정리. 매일 사용하는 이복류나 물건은 바퀴가 있는 끌차에 정돈해서 침대 옆에 둡니다. 다림질은 앞으로 나갈 때는 어디 힘을 주라 그랬어요? 뒤에 힘을 주고 뒤로 보낼 때는 앞에 힘을 준다. 이거 어때요? 바뀌었으면 문제로 안 나오겠죠. 앞으로 나갈 때는 뒤에 힘 주고 뒤로 보낼 때는 앞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문제에 나오는 거겠죠. 다림질 후 완전히 말리셔야 되고요. 풀 먹인 천이나 스프레이식 풀을 사용하여 다림질 할 때는 뭐요? 천을 깔고 다려주셔야 돼요. 보관할 때 눅눅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건조하고 맑게 갠 날, 바람이 잘 통하는 어디서 그늘에서 바람을 맞춰서 어때요? 눅눅한 걸 없애라 그랬어요. 햇볕에서 아닙니다. 건조하고 맑게 갠 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바람으로 어떻게 눅눅한 걸 없애라고 했어요. 방습제는 어때요? 습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실리카겔, 염화칼슘 등이 있고요. 모섬유나 견섬유는 방충제를 넣으라 그랬어요. 방충제는 한 개씩만 사용하세요.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 효과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화학 반응 때문에 더 좋지 않다고 했어요. 공기보다 무거우기 때문에 방충제는 위쪽 구석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따로따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천이나 신문지 등으로 싸서 어떻게 위쪽에 놔주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외출 동행 및 일상 업무 대행도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일상 업무 대행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외출하실 때 원칙요. 욕구 확인해서 사전에 외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아시고 준비물을 점검해 주세요.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계획을 조정해 주시고요. 지나친 요구는 어떻게 해요?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 물품 분실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동행 전에는 외출 목적 파악, 장소, 교통정보, 수단 등을 숙지하시고요. 이동 보조기구, 휠체어 등을 사용한다면 장비를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외출 동행 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요. 대상자 및 가족이랑 상의하시는 거예요. 도보할 때 보폭은 작게 하시고요. 계단 오르실 때 힘들면 어떻게 두 발을 모아서 한번 쉬고 가는 거예요. 술 후에는 얼굴 손발 씻고 평상복으로 입고 쉬게 해주시고요. 만족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대상자에게입니다. 우리 일상 업무 대행 전에는요.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대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요?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 대신 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하면 어때요? 괜히 간 거죠. 대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혹시 필요한 서류 같은 게 있으면 미리 가지고 가셔야 돼요. 대행 중에는 수시로 전화해서 확인시켜 주세요. 사적인 업무 은행 가서 같이 하시면 되냐? 동사무소에서 같이 가서 해도 되냐? 안 됩니다. 일상 업무 대행 후에도요. 만족감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충분하지 못해서 재요청하면 충분히 상의하여 다시 진행하셔야 돼요. 우리 정보 제공은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서 자료를 수집해 주시고요. 수집한 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정보 제공 중에는요. 어떡하냐? 빨리 못 알아듣실 수 있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정보 제공 후에는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하시고요.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더 있는지 알아보시는 거예요. 물가가 얼마 올랐다던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 정도 올랐어요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요즘에 은행 이자가 어때요? 좀 많이 올랐죠? 만약에 대상자가 요즘 이자가 많다던데 그러면 뭐라고 해 주셔야 돼요? 몇 프로 정도 올랐어요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아이고, 돈 좀 있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노인들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 익숙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되냐? 안전, 쾌적, 청결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안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와 가족의 희망사항을 고려하고요. 일상생활에 맞게 기능적이며 자립성이 확립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사람들과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요. 주택을 개보수할 때는 뭐요? 경제적인 것도 따져봐야 된다입니다. 현관은요, 계단의 문턱 어떻게 해야 돼요? 경사로를 설치하시는 거고요. 휠체어 있으시면 입구 폭을 넓혀주셔야겠죠. 조명은요, 현관 밖에, 발 밑에도 설치해 주셔야 되고,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현관에 의자 두면 어때요? 좋습니다. 의자에서 앉아서 신발 신으실 수 있겠죠. 문 고리는 우리 막대형으로 하라고 했고요. 조명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조명이 현관 밖에, 발 밑에라는 거 잊지 마세요. 거실은요, 출입구 문턱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없앤다입니다. 낮춘다는 아니다. 전기 코드는 밑에 있으면 안 되고요. 벽 쪽으로 붙여 놔주셔야 되고요. 편편해야 되고 바닥에 물건 어때요? 없애야 됩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응급 호출기와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대상자의 방은 남향 또는 남동향이 좋고요. 출입구 문턱 나왔습니다. 또 어쩐다? 없앤다. 커튼은 얇은 것과 두꺼운 것을 어떻게 해라? 같이 사용해서 온도, 채광, 소음을 조절해라. 그리고 창가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화분, 액자? 아니죠. 창가에는 물건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부엌과 식당은요. 출입구 문턱 또 나왔어요. 없앤다. 싱크대, 가스레인지는 손에 닿게 해주시고요. 식탁은요, 다리 간격이 어때요? 넓고 앉아서 다리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화장실은 출입구 문턱 또 나왔죠? 없앤다. 안 되면 뭐예요? 경사로죠. 근데 낮춘다 이런 말 나오면 어때요? 틀렸다 이거입니다. 화장실, 욕실, 안전손잡이, 마비가 어떤 쪽? 없는 쪽에 설치하셔야 되고요. 높이가 낮은 욕조를 사용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언제 낮에 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사용 후 바닥에 물기를 닦아서 낙상을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계단에는요, 가장자리에 미끄러지 않게 고무를 대야 되고요. 계단과 복도에 또 안전 손잡이가 있으면 좋겠죠. 발 밑에는 조명을 사용해서 떼어 낙상을 예방하시는 거고요. 계단에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요, 환기를 하루에 2-3시간 간격으로 몇 번, 3번, 한 번 할 때는 언제? 1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면 되고요. 간접 환기 하시는 거예요. 직접 환기 말고요. 이때 바람이 막 불어치면 춥겠죠. 간접 환기 시켜주시는데 하루 2-3시간 간격으로 한 번 문 열 때 10에서 30분 정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온도는 여름에는 22도에서 25도, 겨울에는 18에서 22도씨 정도인데 어떻게 해라? 전체 난방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집 안이라도 방은 따뜻한데 거실은 냉골이에요. 그럼 어때요? 위험하다 그랬어요. 국소 난방하지 말고 전체 난방하라고 했습니다. 습도는 40에서 60도. 이거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제습이고요. 겨울에는 가습이에요. 우리 여름철엔 어때요? 꿉꿉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습기 사용하는 거고요. 겨울에는 어때요? 건조하죠? 그래서 가습기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거 2개 이렇게 지문으로 나오면 조금 헷갈려요. 습도 조절을 위해 겨울에 제습제를 사용한다. 어때요? 어감이 비슷하게 잘 맞죠? 하지만 틀리겠습니다. 습도 조절을 위해 겨울에는 가습기를 사용한다입니다. 채광은요, 직사광선은 왜요? 각막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커튼, 발, 블라인드 이용하시고요. 조명은 공간 전체에 퍼지도록 해야 돼요. 왜? 한 곳에 너무 밝게 조명이 있으면 뭐가 위험하다? 낙상될 수 있어서 위험하다입니다. 우리 눈이 너무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돌려지면 어떤가 하면요, 잘 안 보여요. 계단 높이를 잘 볼 수 있게 천장에 조명, 무릎 아래 보조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어때요? 이번에는 읽어보니까 잘 알겠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돌아가셔서 한 번씩 봐주시면 좋고요. 영상이 한 개당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기에는 조금 바쁘죠. 헷갈리고 모르는 것 위주로 한 번씩 더 봐주시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